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백운기의 정어리 TV 함께하면 곧 100만 됩니다. 이야 사랑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노상원 수첩대로 됐으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나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했던 그놈 바로 국힘당 송은석이었습니다. 제발 죽었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는데 앞자리에 있는 유상범은 웃으면서 일어나더군요. 국민을 총칼로 위협하고 심지어 체포해서 연평도 앞바다에 수장시킨다는 무시무시한 음모가 거의 실행될 뻔했는데 그걸 정당화하고 이제는 희화화까지 하는 겁니까? 이렇게 내란 세력이 눈 뻔히 뜨고 여전히 활개치고 있는데 민주당 지도부 특검법 개정안을 슬그머니 양보하려다가 결국 파기했습니다만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정치는 정치꾼들이 하는 것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정치꾼들이 엿바꿔 먹으라고 국민들이 그렇게 했던 것 아닙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그걸 대신해서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국민 앞에서 까불다가는 정말 호되게 당할 겁니다. 생방송 백옥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정어리몰에서 어제부터 꽃게장, 달롤 케이크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꽃게장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역시 뭐 상품 퀄리티가 좋고 가성비 좋은 거는 기가 막히게 알아보시는 우리 정어리언님들이니까요. 아주 가격도 좋고 구성이 좋아서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암꽃게장 특별기획 1+1으로 준비했고요. 2kg 플러스 2kg 모두 4kg을 29,900원에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종로에 평해옥이라고 있는데 40년 역사를 자랑하는 간장게장 대가가 하시는 곳이라네요. 정말 맛있는 간장게장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밥도둑이죠. 저거 정말 예 암꽃게장이라 안에 아주 알도 참 보기 좋습니다. 드실만 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게장 먹으면 또 입 좀 그렇죠. 그 디저트로는 건강한 롤케이크 준비했는데요. 이 롤케이크는 쌀로 만든 겁니다. 밀가루 안 들어가고요. 설탕도 안 들어가고 아주 건강한 롤케이크인데 이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순수 맛 그리고 초코 맛. 이거 두 박스 4박스에 25,900원 무료 배송이니까요. 이거는 뭐 입가심으로 드셔도 좋고 놔두고 좀 출출할 때 드셔도 아주 좋은 케이크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진행 중인데요. 1시간 동안 지켜봤습니다마는 진행 방식이 좀 아쉽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무래도 뭐 민생 경제 먼저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현안 이런 것들이 좀 뒤로 밀리는 느낌이 있어서 일단 여러분께 현안 문제 먼저 좀 다뤄보도록 하고 여러분과 그리고 또 중요한 질문이 나오면 그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오늘 김진애 의원님을 맨 마지막에 소개하겠습니다. 윤경옥 퓨처미디어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병아리 색깔. 네. 자, 김진애 전 의원님 오셨는데요. 김진애 의원님 혹시 여러분들 뭐 다 아시죠? 뉴스에서 보셨죠? 국가건축위원장 장관급입니다. 내정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그 저도 아니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니까 저도 좋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막 드는데 그러니까 좋죠. 당연히 뭐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그러니까 나름으로는 약간 뭐 제가 소개해도 됩니까? 네, 약간 그럼요. 예. 뭐 감개무량한 것이 사실 이 위원회 자체를 만든 근거의 법이 건축기본법인데 그걸 제가 만들었어요. 15년 전에. 근데 제가 누가 만들었냐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원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으로 그때도 대통령 자문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건축 분야에서는 처음 만드는 법이었어요.
처음 만드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러니 제가 그때는 그냥 막 그냥 너무너무 열정에 타서 그래서 그때 건축기본법하고 국제연구기가 만들고 그리고 그 법에 의거해서 건축정책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벌써 15년이에요. 보통 제 후배들이 다 해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저께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할 텐데 지금 이제 저의 과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긴 하는데 저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 심정하고 비슷해요. 이게 뭐냐면은 지난 3년 동안 완전히 그냥 완전히 팽개쳐진 위원회예요. 그래갖고서는 에너지가 없어. 그래서 제가 어저께 처음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보고 과정을 3시간 동안 하고 제 가슴을 뛰게 할 이제 뭔가를 대한민국의 심장을 뛰게 할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제 일을 시작하시면 네. 또 김진애 의원님답게 네. 김진 에너지가 팍팍 솟아 그럴 거예요. 오르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우리 백운계 정어리 TV가 김진애 의원님의 국가건축위원장 취임을 또 축하하는 의미에서 조그만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구자람 PD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해 주시죠. 네. 예. 처음 받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처음 받는 꽃다발이에요. 그러세요? 아니요, 요번에 위원장 건으로는 처음 받는 꽃다발이에요. 꽃다발 아니, 마음에 드십니까? 꽃다발이 김진애 같이 풍성하네. 한번 정면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보여주세요. 너무 예뻐요.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배경하고도 꽃보다 진해. 꽃보다 진해. 아유, 좋다. 예. 고맙습니다. 아주 열심히 우리나라 하겠습니다. 예, 네. 국가 건축 새로운 또 지평을 열어가실 걸로 기대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우리 김진 에너지 의원님께서 이제 국가 건축정책위원장님이 되신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저 너무 기뻤던 게 무엇보다도 기뻤던 게 저는 사실은 제가 여행을 가고 그랬을 때 여긴 이렇구나 저긴 저렇구나 이런 생각만 했지 구체적으로 잘 몰랐던 부분이 이게 도시에는 도시마다 이야기가 있다. 그게 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니다. 도시의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우리 김진애 의원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도시의 이야기는 건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들어 주신 분이 건축정책위원장이시라니. 진짜 그래서 저는 기대가 너무 크고요. 정말 우리나라가 한 발 한 발 더 내딛는 모습. 그리고 좀 전에도 잠시 대화를 나눴지만 캐대원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캐대원을 보면은 서울을 굉장히 특징적으로 네. 잘 그려놨다라고 하시는데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런 캐대원을 봤을 때도 도시를 보는 거예요. 네. 이분은 아주 그냥 찐 도시꾼입니다. 아니 근데 정말 제가 그거 하나 K-pop 대원 헌터스 보셨죠? 네. 요새 대통령도 자주 거론하시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놀라운 게 제가 요새 건축가들 막 놀려요. 오세훈 시장 보고도 놀려요. 당신네들이 만든 건 하나도 안 나오더라. 우리 보통 사람의 마음에 이 와닿는 도시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정말 사람들이 시간을 통해서 만든 그걸 딱 표현을 해가지고 캐대원이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솔직히 저보다 박진영이 훨씬 더 주목을 받잖아. 대중문화 교류위원장. 요새 케이팝이 훨씬 더 컸는데 이제 건축이나 도시는 그런 걸 잘 받쳐줘야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잘 하실 거라고 믿고 또 우리 정어리 TV에서 또 이렇게 김진애 의원님이 좋은 일을 또 이렇게 맡아서 가시게 되니까 참 좋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이제 자주 못 나오실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바로 이 꽃다발 주는 거는 이제 그만 나오라는 뜻이에요. 축하의 뜻인데 지금 비상근이죠. 이거 비상근이고요. 일종의 명예직이기도 한데 네. 그래도 이제 이게 장관급이라고 하는 예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오면은 정무적인 얘기 자꾸 하게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 곤란한 얘기를 곤란한 제가 얘기. 질문 안 할 테니까 그래도 자주 나오세요. 아니 그래도 뭐 이제 또 제가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가끔 가다 또 이제 사건 사고를 일으키겠죠. 앞으로 안 나오시나 그러면 꽃다발 다시 돌려주시고. 상근 사무국 직원이 30명 이상 일하고 있답니다. 장관급인데. 네, 일하고 예.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여러분 오늘 뒷 배경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함께하면 됩니다. 캘리그라피를 참 하신 분 같아요. 저 배경 화면은 이번에 백운기 팬카페에 새로 가입하신 도도 어부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배경을 써봤는데 좋네요. 감사합니다. 좋네. 예.
감사드립니다. 글씨는 누구 도도부님. 솜씨? 그분 솜씨예요. 아, 글씨도. 예, 글씨도 멋있고요. 네. 그랜드님, 정어리에서 시집 보내는 기분입니다. 예. 윤태님, 꽃보다도 아름다운 김희원님 축하드립니다. HYE님, 층간 소음 걱정 안 하게 집 지어주세요. 저 요새 맨날 민원 받고 있거든요. 민원 많이 보내주십시오. 예. 김박박디라라님은 슈퍼챗 보내시면서 먼저 축하드립니다. 진해 형님. 저도 건축공학 박사인데 큰일 맡아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오늘 정치 1번지에서 김병기랑 박희성 좀 신랄하게 비판 부탁드립니다. 어제 화가 나서 잠을 못 잤습니다. 아, 예. 어떻게 된 사연인지 좀 궁금하시죠? 그래서 원래 오늘 이병철 변호사 2부에 출연하는데 제가 급히 법사위원 하고 계시는 서영교 의원님 와주시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2부에서 짚어보도록 하지요. 기자회견 내용으로 다시 좀 들어가 볼 텐데 지금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면 여러분과 바로 들어보려고 하는데 먼저 보수형님 TV님께서 기자회견 보시는 중에 슈퍼챗을 보내셨어요. 어제 주가가 올라서 개인적으로 조금 이익을 얻었지만 저는 이재명 정부와 정어리 TV 좋은 방송 보고 투자했습니다. 어제 이익금 일부 정어리 방송에 다시 투자합니다.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하면서 슈퍼챗 5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와. 무무님께서도 5만 원 보내시면서 보수 형님 저도 씨알 딱지만큼 벌었습니다. 저도 오늘은 우리 이 대통령 100일 축하금으로 기꺼이 후원합니다. 정어리 겸공 화이팅 하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주식해서 좀 벌었다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좋네요. 네. 원래 주식 투자를 해서 실현하면 오르면요. 아직 실현하지 않았지만 예. 기분 좋아서 쓰는. 기분 좋죠. 네. 이게 이제 선순환 효과일 수도 있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열어보니까는 그냥 올랐어요? 오르고 그냥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가 1년짜리 이렇게 예금에 집어넣으면 2.5%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저기 2달 만에 5%가 올랐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게 웬일이야? 아, 정말 이렇게 배당 봐주면은 예. 이 배당 받아가지고 살 수도 있겠어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깜짝 어제 놀랐습니다. 주가가 최고 기록 찍었는데 오늘도 지금 오르고 있다고 그러죠? 네. 아침에.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5천까지 가려고 그러면 맞아요. 아직도 더 가야 됩니다. 저도 지금 3,314.9 어제보다 0.01% 올랐네요. 예. 저도 사실은 우리 이재명 정부 출범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ETF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ETF는 그냥 이 지수 펀드 때문에,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면은 연동이 돼서 이자처럼 나오는 정도예요. 저도 그거예요. 저도 귀찮아서. 그래서 그것밖에 못해. 5%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늦게 들어가서 지금 4.7% 정도 예, 나왔는데 이게 지수 펀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일이 신경 쓰지 않아도 내 금액이 이렇게 주식시장의 선순환이 되어서 기업의 재투자로 될 수 있다면 그런 작은 불쏘시개가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이익이 나오고 있네요. 네. 예. 자, 기자회견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윤경호 소장님 오늘 기자회견은 왠지 좀 기운이 뭐랄까 김이 빠진 느낌 좀 예. 그러니까 물론 관점의 차이일 수 있어요. 우리 정치 1번지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정치판에 또는 정치적인 사안 중에 현안이 우선적으로 뭐냐. 그 우선순위를 한번 따져보자. 예를 들어서 검찰청 폐지와 관련된 검찰이 지금 거의 조직적으로 덤비고 있는 보안수사권이라는 그거 하나에 대해서 어떤 정리가 지금 되고 있나. 또 지금 아까 뭐 300명의 우리 국민이 급습 그다음에 뭐 케이블 타이 저는 그 뉴스를 보는 순간 어마어마한 모욕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엄청났죠. 이건 윤석열 정권, 이재명 정권을 떠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트럼프라는 작자가 얼마나 우습게 보면 저런 짓을 그거 보는 순간 제 입에서 욕 나오더라니까요. 뒤통수를 쳤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요 단순히 구금돼 있는 사람 300명을 지금 무사히 데려오는 거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하는 대신 전문직 비자라는 흔히 말하는 그 쿼터 받아내는 문제, 그다음에 상용 비자나 관광 비자를 가지고 버젓이 한국에서는 영업 활동 또는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미국 사람들에 반해서 우리는
상용 비자 경우는 괜찮아요. 이스타나 아니면 관광 비자를 가져가서 그거 한다고 또 뭐 저렇게 구금까지 하는 거. 심지어는 영주권자들도 지금 불안에 떨고 있다잖아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런 우리 재외 국민의 지위 뭐 향상 내지는 옹호를 위해서 그럼 앞으로 정부는 어떤 대책과 강단 있는 미국과의 협상을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현안이라는 게 먼저 좀 다뤄져야 정말 국민이 지금 궁금해하는 게 이거구나. 그 대통령은 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는구나 이건데 국정 전반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데 이것도 먼저 하고 저것도 먼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지금 바뀐 것 기본적으로 같아서. 뭐 약속대련 안 한다 이런 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질문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제한을 안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이제 보셨겠지만 A, B 놔두고 대통령이 골라서 뭐부터 할까요? 했는데 뭐 대변인이 고르시죠. 나는 선택 싫으니까. 그래서 B를 골랐는데 B가 민생경제, A가 이제 정치 외교 안보잖아요. 꼭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이 뭡니까? 미국에 있는 노동자들이 그렇게 미국에서 말도 안 되는 대우를 당하고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이 저런 미국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 그리고 밤사이에 많은 국민들이 정말 놀랐다고 오늘 아침에 가슴을 쓸어내렸던 일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란 특검법 연장하고 이건 당연한 건데 어떻게 그것을 포기한다는 말입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이제 뭐 정청래 대표가 재협상한다. 파악이다. 뭐 이건 파악이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무슨 짓입니까 이런 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궁금해하니까 대통령의 생각은 뭐냐. 이걸 들어봐야 되는데 민생경제로 딱 시작을 해놓으니까 이것부터 질문을 해라. 그러니까 김 빠지는 거 아닙니까 김진애 의원님. 지금 대답하시기 곤란하면 안 하셔도 돼요. 아니 근데 뭐 일부러 짰던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 B가 어차피 나와서 그러는데 근데 이거는요 이렇게 긴장감이 없게끔 만드는 게 글쎄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이거 지금 이제부터는 지금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잠깐만요. 협치에 대한 입장의 질문하고 지금부터가 이거 한번 좀 들어봅시다. 자유 그러면. 질문이 나왔거든요. 예. 이제부터. 그러니까 지금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이걸로 한번 좀 들어봅시다. 지금 소리는 안 나오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데? 쉽게 뭐라 그럴까요?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요소가 못 되죠.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저야 국정을 하니까 원칙적으로 국정이라고 하는 건 그냥 하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정치적 영역하고 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입법을 하거나 인사를 하거나 뭐 예산을 편성해 승인을 받거나 뭐 이게 다 정치와 관련이 돼 있으니까요. 그러나 조금은 뒤떨어져 있죠. 제 입장에서는 말씀드렸지만 결과를 잘 내야 된다. 현실적 성과를 만들어야 된다. 일종의 강박관념 같은 걸 가지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 뭐 인기 아니면 지지, 비난, 비판 이거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분은 나쁘죠. 뭐 지지율 뭐 여론조사 통계 뭐 떨어진 거 나오면 솔직히 신경 쓰여요. 그러나 연연하지 말자. 이건 표면의 물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스스로를 다독거리죠.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주권자를 대표하는 거고 대한민국 주권자는 파란색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빨간색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회색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다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다 대한민국 주권자니까 저는 모두를 대표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쉽지는 않지만 그러면 저는 여야가 좀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 결론에 이르면 좋겠다. 그리고 그 과정도 합리적 경쟁을 하면 좋겠다. 잘하기 경쟁. 누가 더 잘하나? 누가 국민들에게 더 인기를 얻나?
누가 국민들의 삶을 더 많이 개선하고 그래서 누가 더 국민들에게 더 지지받나 이런 경쟁을 하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반대죠. 누가 더 상대를 더 압박하나 이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장동혁 대표를 만났는데 그때도 표현했지만 생각보다 유연하시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대화가 되겠는데 그래서 되게 즐거웠는데 여의도 가니까 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결국 이게 국민들의 손에 달렸다고 생각해요. 우리 국민들께서 심판자잖아요. 심판자 주인이고 모성들 일 시켜놓고 누가 더 잘하나 누가 진짜 일을 하나 누가 일하는 척만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다른 모성 괴롭히기만 하나 이걸 잘 가려보면 그 모성들이 주인 눈에 들기 위해서라도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성과를 내고 일하지 않겠어요? 근데 주인들이 편을 갈라가지고 쟤는 일을 못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애니까 나하고 고향 같으니까 이러고서 막 한다고 생각하면 모성들이 일을 하기보다는 편을 짜겠죠. 결국 거기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협치해야죠. 협치라고 하는 게 야합하고는 달라요. 적당히 당신은 이런 주장을 했으니까 이쪽 주장이고 딱 중간 딱 잘라서 당신 반, 이쪽 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제가 과거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자꾸 통합 얘기하면서 봉합하고 구별을 못하길래 아니 도둑 10개 매일 10개씩 훔치던 집단하고 열심히 일하던 집단이 타협을 하는데 그러면 5개만 훔쳐 매일 이렇게 타협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타협도 아니고 통합도 아니죠. 도둑질 하지 말아야죠. 같이 살려면. 도둑질은 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서로 지켜줘야 된다. 이번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오늘도 좀 시끄럽대요. 무슨 내란 특검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 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했다고. 근데 그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 이런 여론이 있더라고요. 나 이제 협치 타협 막 얘기한 걸 보니까 분명히 이제 하라고 뒤에서 슬쩍 시킨 것 같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그런지 저한테 비난이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저는 그런 거기 몰랐어요 실제로.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 정부 조직법을 고쳐서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거하고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서 그야말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내란이라고 하는 친위 군사 쿠데타든 그냥 군사 쿠데타든 이런 게 벌어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이 당위하고 어떻게 맞바꾸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아니 불편하긴 하지만 솔직히 약간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자는 거지 정부적 개편 안 한다고 일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상하는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못하게 이런 거 꿈도 못 꾸게 만드는 거는 아주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맞바꿔요? 그런 건 타협이 아니죠.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협치도 아니죠. 그냥 제가 참으면 되죠. 정부 조직부 뭐 좀 천천히 하면 되고 그 패스트 트랙 하면 6개월이면 되잖아요. 6개월 후에 하면 되죠. 뭐 한 달 후에 하나 6개월 후에 하나 뭔 차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협치라고 하는 게 무조건 그냥 적당하게 그냥 인정하고 봉합하고 그런 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타당한 요구, 주장을 수용한다. 제가 아까 50억 얘기도 했는데 저는 아니 큰 의제도 아닌데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길래 그때 사실 마음먹었어요. 해야 되겠네. 그 전까지는 이거 원칙에 어긋나는데 이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주가가 뭐 떨어졌다고 주장도 있지만 사실은 주가는 하루 종일 올라갈 수 없어요. 가다 쉬었다 가는 겁니다. 지금 딱 쉴 때가 된 거예요.
쉬릴 때 원래 3분의 1 정도 조정을 받거나 심하면 3분의 2까지 또 떨어져 조정을 받는데 이번에 위에서 견디고 있잖아요. 이거 엄청난 강력한 조정 국면이거든요. 반드시 올라갑니다. 내 판단으로는. 그래서 상관없다. 난 분명히 50% 그냥 놔둘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날 장동혁 대표가 말씀하시길래 그래 뭐 이런 걸 하나 이런 건 들어줘도 되겠네. 결과에 영향이 없으니까 약간 재정적 부담이 조금 늘어나긴 하지만 뭐 주식 투자자도 원하는 바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건 할 수 있죠. 정책이 가는 거. 정책은 진리가 아니니까요. 정책은 정치적 결정이니까. 근데 그거 말고 본질에 가는 거는 근데 지금은 본질을 놓고 다투는 국면이라 쉽지가 않기는 합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노력해야죠. 정책협의 해야죠. 여야가 공약한 거 똑같은 거 너무 많아요. 저는 선거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제 마무리. 선거 막바지에 가면 공약이 다 똑같아져요. 좋은 건 서로 다 하겠대 뺏겨가지고 뭐 정책 공약에는 저작권이 없는 거니까요. 그거 바람직하죠. 다만 지키냐 안 지키냐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공통 공약 이행을 위한 정책 협의 빨리 합시다. 우리한테도 필요하고 제가 그랬죠. 똑같은 결론이라면 정책 부분에 관한 거면 원래 우리도 주장하고 저쪽도 주장하는 거면 저쪽이 주장해서 한 걸로 하자 그냥. 굳이 우리가 먼저 주장했다고 말하지 말고 야당이 요구해서 우리가 한 걸로 하자. 그럼 야당은 성과가 되고 우리는 결과를 만든 거 아니냐. 결과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받을 거고 제안을 했다는 생색은 야당이 내게 하자. 뭐 이런 거 해야죠. 좀 그런 진정한 의미의 협치, 대화가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부당한 걸 서로 관철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발목을 그런 건 협치나 타협이 아니고 발목 잡기에 당한 거죠. 그래서 저는 대화는 많이 하려고 합니다. 뭐 대화를 하면 좋아져요. 서로 막 밉다가도 얼굴 보면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장동혁 대표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여의도에 갔더니 정치인들은 낮에는 싸우더라도 네. 이 명확히 얘기해 우리 주셨네.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내 뜻 아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당한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 우리가 오늘 안 짚어볼 수가 없습니다. 어제 밤에 뜬금없이 나온 뉴스를 듣고 정말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뭐 하는 개수작이냐? 이게 딱 우리 국민들의 반응 아닙니까? 아니 특검 기간 연장하고 지금 특별재판부까지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 마당인데 기간 연장 안 하는 걸로 하고 수는 조금 늘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오늘 아침에 이제 난리가 나니까 재협상하고 뭐 하는 말이 뭐 그렇게 합의한 것은 아니었고 뭐 1차 협상하는 거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다가 지금 토혼이 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확실히 본인의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 어제 발언 그리고 오늘 정청래 대표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래야 맞겠네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 네,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률 재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 이상입니다. 어제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습니다. 특검법 개정안 핵심 중에 핵심이 기간 연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연장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협상이 된 것은 이 특검법
원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저게 협치라고 착각하는 겁니까? 김병기 원내대표? 대표의 뜻과도 다르고 국민의 뜻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어제 저 협상안이 발표가 됐을 때 일단 추미애 민주당 의원, 지금 법사위원장이죠. 특검법 개정은 수사 인력 보강, 수사기간 연장, 내란 수사와 권력형 부패 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뭐하러 합의를 하냐, 이런 반응을 보였죠. 박선원 의원도요. 내란당과 3대 특검법을 합의했다고? 내란 정식 어떻게 할 건데? 어쩌다 이렇게 되냐 그래? 특히 내란 특검은 반드시 연장돼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내란 끝장내지 못합니다. 이걸 동의하지 않을 국민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것을 협상이라고 들고 나옵니까? 김경우 변호사는 김병기 장난질 그만하고 조용히 사퇴해라. 민주시민의 분노가 너 따위 태우는 건 일도 아니다. 이렇게 올렸는데, 아니 이거를 김병기 원내대표 혼자서 이렇게 이제 독박을 써야 될 그런 일인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정말 궁금해요. 저도 좀 이거는 수상합니다. 아니 일단 대통령께서 협치는 야합이 아니다, 통합은 봉합이 아니다, 이렇게 원칙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되긴 할 건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뭔가 잘못된 사인을 들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거는요. 대통령실에서,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다라는 얘기는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용산 대통령실과 그리고 또 정청래 지도부하고의 불협화음 얘기도 좀 나오고, 거기에서 잘못된 신호가 있지 않았을까? 특히 금융감독이 신설하는 거를 또 실적으로 삼고 싶어하는 또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서 있던 거 아닌가 하는데, 정말 어저께 정말 씁쓸했던 게, 아니 지금 사진은 지금 두 분만 송원석 두 분만 나왔는데, 아니 지금 송원석 망언 때문에 송원석 지금 사퇴하라고를 판이었는데, 아니 이건 김병기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오게 됐으냐. 어저께 또 다른 사안은요, 왜 유상범 위원 옆에 있고 부대표 같이 있는 것까지 사진이 나와서 제가 그걸 보고, 아니 이거 무슨 일이야? 제가 끝으로 재밌는 얘기로 하나만 끝낼게요. 어저께 박주민 의원이 딴 프로에 나왔어요. 박주민 의원이 막 봉변을 당하셨어요. 너 이거 만약 제대로 못하면 머리 심은 거 다 뽑아라. 거기는 보건복지위원장인데. 댓글이 그렇게 올라와서 제가, 야 대단하다. 이거 네. 얼마나 지금 이 분노가 말도 못합니다. 더군다나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저는 정무 감각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그렇습니다. 네. 어제 네. 송원석이 이제 비대위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고, 그 전날 정청래 대표가 연설하지 않았습니까? 네. 노상훈 수첩들이 했으면 나 정청래도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걸. 이 발언을 한 놈이 바로 송원석입니다. 그럼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죽었으면 좋겠다. 노상훈 수첩대로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놈하고 어떻게 그날 같이 웃고 나오면서 그걸 합의라고 내놓습니까? 그건 정무 감각이 부족한 거예요. 설사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신이 말이야 그런 이야기 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말도 지금 못 섞을 지경인데, 당신 그거 사과하기 전에는 협의고 지랄이고 뭐 없어. 당분간 보지 말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맞습니다. 심지어 정말 송원석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인해서 정말 제명을 해야 될 만큼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그냥 대놓고 참 제발 그리 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정말 이 자리 없었을지도 모릅니다라는 말 끝에, 정청래 의원 대표의 말 끝에, 그렇다면은 최소한 이것에 대해서 특검법 수정안을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걸 모두 받아주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그 입장이라면은, 내가 받아준다 하더라도 당신이 사과가 먼저다라는 거를 분명히, 최소한 그거를 먼저
꺼냈어야 되는데 그냥 허허 웃으면서 많이 기다리셨죠라고 나와서 둘이서 그냥 분위기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보고 있는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부글부글. 네, 도대체 정청래 당대표는 싸우는 당대표 이미지인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협치하는 원내대표의 이미지를 갖고 가고 싶었던 건지 그게 도대체 어떤 효과를 나타낼 것인지 지금 국민의힘의 요구, 특검법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 너무 궁금한 게 심지어 이제 최근에 어젠가요? 도망 다니던 이기훈, 밀항을 준비하던 이기훈, 네, 김건희 집사 관련된, 삼부토건 관련된 이기훈이라는 자가 체포가 됐는데요. 그 자가 했던 말이 그거예요. 특검 끝날 때까지만 잘 피해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거는 한정적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들이 저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저자들 앞에서 김병기 의원이 곧 끝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아니 아쉬울 게 뭐가 있죠? 그러게 말입니다. 아까 앵커께서 딱 하신 말씀에 전 그게 들어있어요. 정치인, 국회의원에게 권한을 지금 우리가 누가 그런 권한을 줬죠? 김병기가 원내대표라고 해서 저렇게 마음대로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거 덥석 받아주고 합의할 권한을 누가 줬어요? 국민이 저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건 박탈해야 됩니다. 저는 송원석이나 김병기나 양쪽 당에 이미 대표성을 잃은 거 아닌가. 최소한 국민의힘 내에서 송원석은 계속해서 원내대표로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쪽이든 비판적인 쪽이든 송원석은 원내대표로서 자격이 없는 걸로 저는 이미 간주했습니다. 과거 한번 시계를 좀 돌려보세요. 박근혜가 아마 집권했을 때 대통령에 대해서 어느 국회의원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그 한마디 했다고 얼마나 난리 쳤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죽었어야 좋았을걸? 이렇게 얘기한 자가 원내대표잖아요, 더군다나. 그걸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인가. 근데 거기다 대고 덥석 저렇게 합의까지 하는 또 그 내용이 특검법의 연장이라는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 한겨레가 한 여론조사 중에요. 3대 특검 중에 뭐가 가장 앞으로 더 파헤쳐져야 되는가의 넘버원이 김건희의 국정농단이 있었고요. 그 바로 아래 김건희의 마약 밀수 이것도 들어있어요. 이거 16가지에 들어있지 않다고 그래서 더 추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반환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본은 기간 연장이죠. 전 그런 점에서 김병기에게 도대체 저 권한을 누가 줬느냐. 대통령실에 무슨 정무팀이 그 귀뜸을 했다? 그렇다면 저는 정무팀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적어도 합의고 뭐고 이런 걸 떠나서 어저께 정청래 대표가 아침에 최고위원회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했던 자 자수해라. 그래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보통 국민들입니까? 어제 아침에 저희가 방송할 때 송원석이다라고 하는 게 다 올라왔어요. 결국은 영상까지 잡혔어요. 송원석이가 이야기했던 게.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런 상황에서 무슨 협치냐. 일단 모든 협상 중단한다. 너 사과할 때까지. 그렇게 나와야죠. 무슨 이걸 협상이라고. 협상 자체도 말도 안 되는 것을 들고 나와요. 원내대표면 전략이라든지 모든 것이 국회의원 전체를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무감각으로 무슨 원내대표로 한단 말이에요, 여당에. 기본이 안 된 거죠. 이해가 안 돼요. 이 합의를 했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지만 송원석이 같은 자하고 그날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어제요, 송원석이가 직접 그렇게 얘기했던 내용 한번 보시죠. 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불비의 객이 되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데 그 앞에 앉아있는 유상범은 그 얘기를 듣고 얼굴을 쪼개면서 나갑니다. 에? 저게 어제 상황
드러난 거기에다 대고 합의를 한다. 송원석이 어제 뭐 이렇게 국회 왔다 갔다 하는데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너 했지? 왜 그렇게 했어?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해요. 그것도 보시죠. 밀지 마. 잠깐만요. 발언 나오신 거 관련해서 그 발언 하실 거 아니실까요? 그 발언 의도를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대표님. 그 발언 본인과 맞는 거라고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전에 질문 받고 들어갔네. 그럼요. 야, 정말 얼굴 두텁네 정말. 아니 김병기 대표 적어도 몰랐단 말이야 도대체. 아니 어제 그렇게 해가지고 했으면은 뭐 협상을 하러 갔을 때 이 양반은 아무리 그래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지. 대통령 정청래 대표 죽었으면 좋겠다. 그 말을 당신이 하고 어떻게 여기 협상장에 나오나. 그리고 나오면은 일단 사과부터 해. 그렇죠. 이거라도 적어도 했던가. 그러니까 당신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원직 사퇴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명하라고까지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당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하기 전에는 우리 앞으로 이제 협상할 수 없어. 지금 그렇게 나와야죠. 참. 이 심지어 말이죠. 네. 송원석이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김재원 있지 않습니까? 최고위원. 최고위회의에서 오늘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제발 그리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는가? 야. 글쎄 말입니다. 이 한심한. 자, 정말 스스로 몰락으로 들어가는구만.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저는 민주당의 한 일원으로서 근데 조금 걱정이 됩니다. 요번에 이 상황 자체가 그동안에 있던 여러 가지의 불협화음들, 그리고 특히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 이런 상황들, 그 다음에 그 대통령실과의 불협화음 문제, 이런 것들이 서로 잘못된 신호로 지금 교신과 발신이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아닌가. 근데 여하튼 국민이 잡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베르사 유의 장마님, 내가 이런 꼴 보려고 그 겨울 차가운 광장 길바닥에 나갔던가. 슈퍼탕님, 어젯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진짜 황당해서. 어디 협치할 게 없어서 내란당하고 저런 것을 합니까? 김병기는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이건 진짜 미친 짓입니다. 사람도 아닌 짐승이란 것들하고 협치 웃기고 자빠졌네요. 이게 지금 일반적인 감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전권을 갖고 자기의 판단으로 저걸 했는지 아니면 대통령실과의 교감을 갖고 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침에 이재명 대통령이 깨끗이 손을 그어버렸잖아요. 제 뜻이 아닙니다라고. 당했다고 하잖아요. 야합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잖아요. 야합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직에서 사퇴시키는 게 사퇴해야 합니다. 이건 사퇴 외에는 봅니다. 풀 방법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말도 안 되는 협상을 해가지고 내란 종식을 제대로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가장 큰 죄고, 그 다음에는 저런 막말을 했던 송원석하고 웃고 나온 것이 그 다음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고, 아들 문제 뭐 이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저 책임져야죠. 맞습니다. 지금 또 지적해 주신 대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가 그렇게 바라는 사람이 한둘이겠는가라고 말을 한 거 있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정말 이 송원석부터 김재원 이런 자들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반드시 또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은 대표 당시에 실제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테러를 당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당의 원내대표가 국회 내에서 하고, 그리고 국민의힘 당내 최고위원이 이런 말을 한다는 거는 아직도 그때의 그 사건이 저희는 생생한데 너무나 끔찍한데 그런 마음, 그때 뭐 그랬으면, 이런 말을까지 다 연결이 돼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송원석 원내대표 둘 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제명, 김병기 원내대표는 사퇴. 이렇게 일이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못하는 말 대신 해주시네. 참 오늘 김진애 의원님이 더 혼을 많이 내줘야 되는데. 아니 대통령에 대해서야 뭐 비판을 좀 자제하시지만 지금 여당의 뭐 원내 지도부야 얼마든지 혼내실 수 있잖아요. 아니, 비판을 했지만 조치까지는 조금 이제 그쵸, 조치 그쵸. 여기는 저는 이제 조치는 좀 세게 전혀 해야지. 의원이시면 모르지만 좋지. 송원석 제명, 김병기 사퇴. 아니 근데 김진애 의원님 다른 건 몰라도 기본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더 뒤져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글쎄 국회 말이죠. 본회의장에서. 아니 그러니까 보통 사람도 하기 어려운 말이고요. 만약 우리가 이럴 거예요. 우리가 만약 저 얘기들이 그 무슨 여러 가지 이제 시위에서 나왔다 그러면 만약 저거 나왔으면 그 사람 잡아가지고 뭔가 책임을 물었을 겁니다. 이게 국회에서 원내대표가 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대로 넘어간다라는 게 여기서 어떻게 면책 특권이 가능해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거는 뭐 인간으로서 폐륜이고 국회의원으로서 하지 말았어야 될 망발이고 그리고 특히 내일 안에 책임 있는 정당의 원내대표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죠. 지금 좀 세상이 이상해진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옛날에는 좀 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대표가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걸 보면서 이거는 이제 끝까지 가버렸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에는 뭐 대통령 그때마다 이제 한 얘기 있었잖아요. 우리가 대통령 개인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대통령 직을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비판은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여든 야든 가리지 않고 보수나 진보 가리지 않고. 그런데 지금은 이 아스팔트 뭐 투쟁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극단적으로 막 횡행하면서 이제 욕설이 막 난무를 하기도 했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물론 바닥으로 팽개쳐진 건 맞습니다. 그러나 국회 안에서는 그렇게까지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최소한 지켜야 될 선이 있잖아요. 그 최소한에 지켜야 될 선. 그걸 만약에 넘었을 경우는 그에 대해서 강력하게 엄벌을 해야 반복되지 않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송원석 같은 자는 아마 저렇게 막말하고 그러면서 자기 지지층들에게는 또 박수 받고 뭐 문자 받고 그래 놓고 나서 대구시장이나 또 경북지사 나가겠다고 분명히 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깝죽될 겁니다. 그걸 그쪽 지역 주민들은 또 받아줘요? 그러면 그게 도대체 민주주의라는 게 이게 제대로 정당제 민주주의가 제대로 가는 겁니까? 그건 서로 바닥으로만 가는 거거든요. 지금 국내에서는 사실 이제 송원석보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더 욕먹는 거예요. 저렇게 함으로써. 얼마나 국민들이 실망이 크겠습니까? 뭐 하자는 짓이냐. 저는요 트럼프도 이번 기회가 아니고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트럼프는 참 어리석어요. 아무리 지가 잘났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요. 나라마다 특색이 좀 다 달라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면요. 당장 쌀 한 톨 없어서 굶어 죽더라도 명분을 중요시하는 나라입니다. 자존심이 아주 강한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자기 이민 단속 실적 올리고 뭐 어떤 협상을 노리고 그렇게 장난질을 쳤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투자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그걸 200명도 아니고 475명이나 잡아다가 그것도 잡는 모습을 찍고 공개를 하고 동맹국의 국민을 이렇게 처참하게 대하고 대한민국과 지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는 걸까요? 저는요, 너 상대 잘못 봤어. 정말 이번에는 너 정말 후회하게 될 거야. 이제, 아니, 김진애 의원님,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그렇게 대접받아도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거는 어디나 맞아. 근데 지금 이제 뭐 EU도 그렇고 다 속이 보글보글 끓는데, 근데 이게 참 왜냐하면 트럼프가 그 이후에 한 거 보면은 지금 이 세상의 정치라고 하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발신과 서로 간의 교신과 발신과 수신이 사인이 너무너무 엇갈리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관세 협정까지 해가면서 지금 이제 외국에 투자 받으려고 그래. 공장 지으려고 그래. 이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이민 단속을 해야 선거에서 이겨.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른 쪽으로 다 신호가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들은 이민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거를 또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트럼프가 엎질러진 물을 이걸 다 뭐 주워 담으려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거 보면은 뭐 상당히 한국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사전에서부터 못했다고 하는 거는 너무너무 모욕감이 들죠. 정말 너무 모욕감이 들죠. 이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제 와서 뭐 트럼프가 수갑을, 마치 인십 쓰는 것처럼 수갑을 풀지 마라. 남아있을 사람은 남아있으라고 뭐 그따위 얘기를 하던데, 오늘 기자회견 그 일본 민생경제에서 그나마 좀 귀담아 들을 만한 대목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이것과 관련해서 질문했었죠.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그냥 지금 가장 최신 정보로는 오늘 우리 시각으로 오후 3시에 구금 시설에서 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원수는 총 우리 국민 316명이고, 그리고 외국인들 중에 14명이 있어서 총 330명이라고 합니다. 원래 계속 버스로 이동해서 비행기에 탈 때까지는 미국 영토 내고, 미국 영토 내에는 체포되어 있는 거니까 수갑을 채워서 버스로 이송하겠다. 그래서 우린 절대 안 된다. 근데 그걸로 계속 밀고 당기고 있는 와중에 소지품 돌려주고, 이제 이게 자진 출국이냐 추방이냐 뭐 그렇게 논쟁을 하는 상태에서 물건을 돌려주고 있다가 중단했다고 해요. 백악관의 지시다. 왜 그랬냐? 자유롭게 돌아가게 해라. 가기 싫은 사람은 안 가도 된다. 뭐 그런 내용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서 그 때문에 일단 중단하고 뭐 그 행정 절차를 바꾼다고 그랬다고 해요. 다행인데 저는 저걸 들으면서도 그래도 국가 지도자의 말이라면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저렇게 얘기를 하면 트럼프가 나중에 또 들어올 때 못 들어오게 막으면 또 어떨 거냐 이런 생각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쟁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버스로 비행기 타는 데까지 데려다 주는데도 계속 수갑을 채우겠다고 하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나중에 이렇게 적발된 사람이 레코드가 남잖아요. 기록이 남잖아요. 불법 체류로 인해서 체포된 적이 있다라는 기록이 남으면 다음에 미국 들어갈 때 합법적인 비자를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설사 그 이전에 받아놨던 비자가 있더라도 이민당국에서 반드시 제동을 갑니다. 오히려 못 들어오게 추방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모를 당하는 거를 제도적으로 보장해라, 이제 이건데, 저는요 이번 사태를 이제 딱 보면서 아까 모욕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와 유사한 형태의 다른 나라 합작 공장은 저런 불법 체류자들이나 또는 정식 비자를 받지 않고 와서 일하는 사람들, 저 문제가 과연 없었을까? 왜 하필 조지아에 있는 저 공장이 타겟이 됐을까? 뭐 몇 개월간 기획 뭐 준비를 했다, 이런 식의 이제 해명으로 그냥 넘어가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뭐 건너뛰어서요. 아까 강하게 대처해야죠. 트럼프가 이번에 왔을 때 경주 에이펙 부근에서요, 저거에 관련해서 최소한 피켓으로라도 항의하는 누군가는 저는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 김준형 의원이 아마 그 얘기 했을 겁니다. 국내 체류 중인 관광 비자나 단기, 그러니까 목적 이외의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심지어는 비자 없이 한국에 들어와서 영어 강사하는 미국 사람들,
그거 단속 내지는 최소한 실태 조사라도 해서 맞불을 놔라. 오늘 전 이재명 그거 대통령도 정말 기자회견에서 그 내용 얘기를 했어요. 한번 네. 들어보시죠. 100번 사실은 당황스럽죠. 그런데 이거는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아니 뭐 미국인들이 뭐 여행 비자 가지고 와서 학원에서 영어 가르치고 거의 다 그러고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쪽은 절대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민국의 정책이 불법 이민 취업 절대 안 된다. 뭐 그래서 온갖 뭐 과격한 모습으로 이렇게 추방하고 있죠.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예를 들면 한미 간 협력 문제에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이라면 아직 거기까지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만 아마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게 뭐 장기 연구 취업한 것도 아니고 시설 장비 공장 설립하는데 기술자가 있어야 기계 장비 설치를 할 거 아닙니까? 미국에는 그럴 인력이 없고 또 이렇게 일할 사람들을 체류하게 해달라는 비자는 안 된다고 그러고 그냥 우리 원래 하던 거니까 그냥 잠깐 가르치고 오면 되지 뭐 가는 길에 좀 도와주고 오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안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현지 공장을 설립한다는 게 이거 앞으로 온갖 불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어려워질 텐데 이거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 미국과 이런 대미 투자와 관계된 비자 발급에서 좀 정상적으로 운영해달라. 뭐 TO를 확보하든지 뭐 새로운 유형을 만들든지 하는 협상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미국도 현실적인 필요가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하지. 대통령이 잘 저기 하고 이건 문화적 차이가 아니라 지금 정치 상황에 선거 상황에서 하고 트럼프가 만든 상황이에요. 문화적 솔직히 차이라면 미국 애들이 비자 갖고 없이 와가지고 미국은요. 학원에서 이렇게 안 해야죠. 미국은 솔직히 저렇게 불법 체류자들이 거기서 일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사회입니다. 그게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일반 식당, 서비스업들, 세탁 여러 가지 얘기했던 3D 직종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다 추방하겠다고 하는 게 트럼프의 지금 작전 아니에요. 그게 선거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건데 우리가 뭐 트럼프의 선거 전략까지 우리가 뭐라고 그럴 수는 대통령이 뭐라고 그럴 수는 없고 이거는 분명히 비자 협정을 다시 맺어가지고 TO를 확보하거나 무슨 다른 종류의 비자를 만들거나 이거는 그쪽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대로 뭐 저는 협상이 제대로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도 뭐 지금 계속해서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며 여기저기에서 니네들 이거 안 고치고 뭐 하냐. 그리고 무슨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러고 새로운 제조업 융성 시대를 만들겠다 그러냐. 굉장히 비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대로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한미 정상회담 전에도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뭐 저는 로비를 했다고 보는데 로비를 해온 그런 이야기들을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마치 비관적으로 한국에서 사업 못한다, 한국과 같이 사업 못한다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려놓고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자마자는 바로 이제 귓속말로 저거 다 가짜뉴스다,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 다 가짜뉴스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가 사실은 이 이민 당국이 이걸 급습해서 전격적으로 막 구금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인지를 하고 지시를 하지는 않았어도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첫 번째 보낸 메시지가 그럼 안 되지가 아니었거든요. 뭐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거는 뭐 이민 당국은 해야 될 일을 했다. 이런 메시지를 낸 것도 한편으로는 그쪽에서 하도 자신에게 시끄럽게 로비를 하니까 그거를 이제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자신의 정치적 상황까지 다 동원해서 이렇게 처리한 것 같은데 제대로 못했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맨 마지막이 돼서야 결국에는 한국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이렇게 했다는 거는 좀 인지 상황 파악이 된 거예요. 네. 현타가 온 거지. 네, 트럼프도 정무적 감각이 제로다. 제가 보기엔 트럼프의 이중 플레이죠. 그렇죠. 저게 정무적 감각 물론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이중 플레이입니다. 국내 선거용으로 이민 세관 단속국이잖아요. 거기서 쳐들어간다고 할 때 트럼프가 당연히
오케이 사인을 내렸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다고 국내 언론이 지금 인용 보도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B1, B2 그러니까 관광 비자가 B2고요. 상용 비자가 B1인데 이걸 B1이라는 상용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기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거든요. 합법적으로 그 B1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도 케이블 타이로 묶어가지고 똑같이 구금시설에 넣었다고 문제가 지금 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건 법적으로 대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이런 게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데 트럼프의 그런 이중 플레이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죠. 우리하고 미국하고 싸움이 되겠어? 우리는 일방적으로 당하는 입장인데 이렇게만 넘어갈 일은 전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장사꾼이라고 해도요. 지금 이제 트럼프는 저는 완전 장사치라고 보는데 장사꾼이라고 해도 기본적인 도의는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사꾼은 무조건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거 자기가 평소에 1,000원 팔던 거지만 딱 봐서 좀 만만하게 보면 이거 2,000원이라고 이야기했다가 1,500원에 주세요 하면은 1,500원에 이렇게 팔 수도 있지만 바로 옆에서 같이 장사하는 사람 날마다 보고 그런 사람한테 사기치고 그러면 되겠어요? 과거에 장사치였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됐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어찌됐든 상징하고 대표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저런 장사치가 아니라 양아치 같은 짓을 하는데 그걸 아이 그래 미국이니까 미국 대통령이니까 하고 넘어간다.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맞아야 된다. 그건 전 아니라고 보고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의에 트럼프가 또 느닷없이 나 안 가! 또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마치 미국 대통령 안 오면 하늘이 무너지는 걸로 생각하나요? 전 그런 식의 외교, 그런 외교 한다고 해서 이거 잘하는 거다. 보수 쪽에서 무조건 그러면 성적이 흔들어야 되고 아이고 트럼프한테는 무조건 비위 맞춰줘야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트럼프 잘해가지고 절대 말로가 좋지 않을 겁니다. 지금 벌써 미국 사법당국이 제동을 걸었잖아요. 걸었어요? 예. 그 와중에 진짜 우리 정부가 정말 발빠르게 대응을 잘했고 끝까지 어떤 것도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호락호락하게 하지 않고 양보 못할 건 못한다. 어디 지금 이동하는데 무슨 뭐 수갑을 채운 대로 이동하느냐. 끝까지 안 된다라고 버티고 정말 잘했다고 봅니다. 제가 저 정책위원장으로서 말을 하자면은 지금 막 그렇다고 그래서 정부에서 이중 플레이 하지 마 뭐 이런 소리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도적인 거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자 이거는 협상의 기술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저는 지금은 여태까지는 이제 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언제 또 왜냐하면 제가 제일 요번에 괘씸하게 생각했던 게 이걸 처음에 듣자마자 트럼프가 한 말이 뭔 줄 알아요? 흥미로운 상황이 발생했네. 조지아에서. 그러니까 이런 인터레스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나 정말. 얼마나 이게 굴욕적이고 모욕적이고 그런데 그걸 표현을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왕스럽다도 아니고 흥미롭다고 그러더라고요. 흥미롭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아까 B1 네. 비자를 가진 사람이 당한 그 불법적인 대접 네. 그거에 대해서 꼭 물고 늘어진다는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법적으로 그건 행정소송 제기해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네. 우리 LG 엔솔 아마 직원으로 전 들었는데 그 직원은 B1 비자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법 체류자의 대접과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건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건. 천박하게 이를 데가 없는 자리죠. 오늘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오늘 다루지 못한 내용 가운데 또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내일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 민주당 법사위원 서영교 의원과 이 특검 관련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살펴보기로 할 텐데요. 그 중간에 어제 최혁진 의원이 나와서 이제 김충식 관련돼서 얘기를 많이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녹취를 저희가 들었는데 더 탐사의 강진구 기자가 마치 그 누구라고 그랬죠? 방금 이야기해놓고 이제 김충식의 비서라고 하는 사람하고 강진구 기자가 한 편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갔어요. 그래서 강진구 기자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해서 전화 연결을 해서 저희가 내용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세 분은 여기까지 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김진애 위원장님 앞으로 종종
나와주세요. 네, 행복한 뉴스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정원희 의원님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신유진 변호사님, 네. 윤경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강진구 기자 전화 연결할 텐데 그 전에 어제 나왔던 내용을 한번 들어봅시다. 최근에 말씀하신 아시안 뉴스통신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그냥 제가 보도자료 만들어가지고 요청까지 드렸는데 해달라고. 저는 바로 2년 끊었습니다. 오히려 강진구나 저희 나이는 건실하고요. 그리고 동건녀 김인승 씨는 조현병으로 몰고 갈 예정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예전에 열방송 말고 또 어느 방송국 있잖아요. 강산 그분들 거기는 연락 혹시 돼요? 네, 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보도 중인데 심심시간으로 네. 그 원장님 감싸주려고 제가 보도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분들 그러니까 지금 좀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일부러 제가 자료도 드리고 실제로 받은 게 없다라고 소명 증거 내달라고 제가 자료를 줬습니다. 나 진짜 그 강진구는 지금 현재 우리 편인데 제가 이쪽도 밀정 프레임이 씌워진 상태니까 그래서 일부러 저희를 공격하다가 방어하다 이런 식으로 둘 다 하자고 했습니다. 일종의 고육지식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장님 유리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강진구 쪽은 예. 자, 어제 나갔던 내용인데요. 먼저 강진구 기자님 그 전화 연결하기 전에 저 과정을 좀 설명을 제가 드리면 강진구 기자님 연결돼 있군요. 네네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어제 최혁진 의원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중간에 저 녹취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저 녹취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듣게 됐습니다. 만약에 강진구 기자님이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제가 먼저 전화로 팩트 체크하고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보고 방송을 했을 텐데 나는 이제 뭐 녹취를 가지고 온 줄도 몰랐고 되게 인터뷰하러 오는 분들이 녹취 가지고 오지 않거든요. 근데 듣다가 강진구 기자 얘기가 나서 깜짝 놀랐는데 또 이렇게 연락이 돼서 좋습니다. 일단 궁금한 게요. 거기에 보면 그 전화를 하신 분이 강진구 기자가 우리하고 한 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 전화를 한 사람이 김충식의 이제 뭐 비서인지는 모르지만 비서 역할을 하시는 분이고요. 예. 그리고 김충식 메모와 관련해서 이제 많은 보도가 있었어요. 한 1년 전부터. 예. 그런 보도가 있을 때마다 이제 제가 이제 김충식 씨한테 연락을 해서 뭐 전화를 뭐 잘 받지는 않았지만 그 의혹에 대해서 당사자 입장을 쭉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실 근데 이제 김충식 씨가 이제 나이가 86이고 사실 의사소통을 직접 해본 사람이 알지만 의사소통이 좀 원활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중간에 김충식 씨를 대신해서 이제 김충식 비서 역할을 하는 분하고 제가 이제 통화를 하게 됐는데, 김충식 비서라고 하는 분이 이제 김충식 씨가 특검에 이제 압수수색이라면서 소재 파악이 좀 안 됐던 때가 있어요. 네. 그때 그 비서가 이제 저한테 전화를 이제 걸어와서 김충식과 최우순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계에 대해서 잘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걸 정확히 아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저를 소개시켜 줬고, 제가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이재성 씨하고 알게 된 겁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이제 이재성 씨는 이제 1년 전부터 김충식 메모 관련된 보도가 이제 특정한 유튜버에서 이제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김충식 비서도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김충식 비서라고 하는 분하고는 뭐 대략 한 3, 4개월 정도 뭔가 의혹이 불거질 때 제가 전화를 걸어서 김충식 대사는 이제 이분을 통해서 이제 김충식 씨 입장을 이제 전에 들어서 그날 뭐 처음 제가 김충식 씨 비서를 알게 됐던 것은 아니죠. 근데 이제 김충식 비서라고 하는 사람이
지인한테 네. 강진구 기자가 우리 편이고 네. 공격을 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우리한테 유리한 보도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왜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일단 첫 번째로 그렇게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그분이 어떤 맥락을 가지고 그렇게 상대방한테 전달했는지는 제가 이제 이해는 할 수는 있어요. 아까 이제 얘기했던 대로 김충식이 특검에 압수수색이 되고 소재 파악이 안 됐던 때가 잠깐 있었어요. 예. 그때 이제 이재성 씨가 이제 저한테 전화를 걸어와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최은순하고 관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가장 잘 아는 지인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어요. 김충식 씨의 지인을. 예. 그래서 그 지인하고 제가 이제 통화를 꽤 오랫동안 했는데 그 통화 과정에서 이 최은순하고 이제 관계는 2015년도에 김충식이 이제 금전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2016년도에 이제 최종적으로 두 사람 사이가 이제 정리가 됐는데 김충식이 최은순하고 관계가 정리된 사실을 이제 외부에 얘기하지 않으면서 계속 최은순의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연남으로 알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민원을 한다. 이런 취지의 이제 설명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그동안 전혀 보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이 나왔어요. 두 가지가. 우선 첫 번째로 최은순 씨가 김충식 씨한테 아산 배방면 땅 한 100억대 정도 시세 차익을 해줘 대가로 이제 잠실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한 2채를 김충식한테 이제 주기로 했는데 결국은 그걸 최은순 씨가 주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요 두 가지 내용들이 이제 새롭게 확인이 됐고, 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 김충식의 비서라고 하는 사람은 저한테 김충식한테 좀 유리한 내용이 방송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저한테 지인을 소개시켜 줬겠죠. 예. 그래서 그러면은 취재 과정에서 계속 원활한 취재를 하기 위해서 좀 순화된 표현 쓰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우리 편이라고 착각했다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재성한테 얘기했던 건, 내가 취재 과정에서 들어보니까 최은순하고 관계는 충분히 이해했고 도움이 많이 됐다. 그런데 양평 공흥지구 이제 아파트 2채를 받기로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김충식 씨가 그냥 이 아파트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에 어떤 식으로든지 개입이 돼 있다라고 하는 의혹을 더 풀리게 하는 그런 측면도 좀 있다. 그렇지만 나는 이것을 있는 그대로 들은 대로 보도할 수밖에는 없다. 예. 그 점을 좀 양해해 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충식 씨한테 제가 유리한 내용만 보도할 수는 없고, 나는 들은 내용을 있는 그대로 보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사전에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예. 만약에 우리 보도를 보고 이재동 씨가 이거 왜 이렇게 보도를 했냐라고 사실 이제 항의를 할 수도 있고, 저로서는 이제 김충식을 상대로 계속 이 주요한 의혹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취재를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알겠습니다. 취재원하고의 신뢰관계를 유지해야 그래요. 되니까.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 논란이 이른바 김충식의 세계로 교회 7억 메모 이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우리 강 기자님 생각하시기에 그 메모의 진실은 뭐인 것 같습니까? 근데 여기서 일단은 세계로 교회 손목사가 이재명 테러 배후하고 관련이 있을 거라고 하는 최초 보도는 저희 뉴탐사에서 했어요. 예. 그리고 아산 배방면 부동산 땅을 김충식이 최은순한테 소개해줘가지고 엄청난 시세 차익을 거두게 했다는 것도 역시 제가 최초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된 의혹을 진상 규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적극적인 입장이에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런 내용이 김충식의 이제 메모에서 발견됐다는 이유로 지금 김충식이 결국
이재명 테러를 사전에 그 김충식이 손목사하고 뭔가 공모를 한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이건 대단히 좀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게 되면 위험하다. 예. 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 게 우선 그 메모를 어떤 경위에서 김충식이 작성하게 됐는지 김충식이 이미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직후에 세계로교회 관련설이라든지 아산 배방명 관련된 보도라든지 이거는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자기를 찾아온 사람부터 이 얘기를 듣고 자기가 메모했을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뭐 일부에서는 그게 2023년 말에 작성된 거기 때문에 그 2023년 다이얼리 후반부 예. 그 뒤쪽에 적혀져 있는 거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테러가 있기 전에 메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말이 안 되는 게 김진성은 2023년 2월 달에 처음으로 이재명을 살해하기 위해서 칼을 구입해서 갈고 있었고 2023년 6월 달에 부산 서면에서 최초로 테러를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전 모의가 있었다면 2023년 6월 혹은 2월 이전에 그 메모가 작성돼야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2023년 예. 그 말이 그 내용은 이재명 대표 암살 기도 사건은 따로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강진구 기자님한테 좀 자세히 듣기로 하고요. 예, 어제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입장을 좀 밝히신 거니까 저희가 여기까지 듣고 이것만 한 가지만 변함없이님 우리 애청자님이 사실이 아니면 이재성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 하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네, 이재성 씨가 뭐 실제로 뭐 이 보도로 인해 가지고 저한테 뭐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저도 뭐 잠깐 동안 뭐 고민을 한 바는 아니지만 이 부분들을 가지고 뭐 이재성을 뭐 내 말의 진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재성을 고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뭐라 그럴까 오해를 낳을 수 있고 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또 어쨌든 나한테 그 취재 제보 그 사람이 어떤 다중을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결국 자기도 그 지인을 설득하기 위해서 했던 얘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제가 그 이재성하고 했던 녹취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 통화했었던. 예. 그래서 정이 필요하면 사실 그 녹취를 공개해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 우리 공론장의 분위기가 그 어떤 녹취를 공개하게 되면 있는 그대로 맥락을 해석하기보다는 또 그게 또 다른 또 파장을 낳고 그런데 어쨌든 어제 그 최혁진 의원이 국회의원이 최소한 그 이재성 씨의 그런 녹취 파일을 가지고 그런 의혹을 제기할 때는 최소한 저한테 반론이라도 구해야 되잖아요. 이재성이 저로부터 들었던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는 위험한 거 아닙니까? 아무튼 지금 이제 김충식 문제가 상당히 다시 새롭게 조명이 되고 있고 최혁진 의원은 여기에 상당히 깊이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우리 강진구 기자님 모시고 또 내용을 한번 자세히 들어보도록 합시다. 예, 그 끝으로 어쨌든 저는 뭐 일단 백운기 앵커도 많이 기자 생활을 하긴 했지만 기자는 어떤 의혹의 당사자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접근해서 얘기를 입장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김충식에 접근을 해서 김충식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얘기를 들었고 그런 얘기를 듣는 과정에서 그들이 이제 저를 이제 신뢰하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은 기자들이면 응당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 이런저런 표현들을 썼는데 김충식의 비서는 마치 강진구 기자가 우리 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 같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뭐 그렇죠. 그리고 뭐 조현병 환자로 몰아가자는 것에 내가 동의했다든지 실제로 그런 아무리 신뢰를 얻게 하려도 넘지 말아야 될 그렇지. 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통화 내용은 제가 다 녹취를 가지고 있고 일단 이재성이 계속해서 이재성 씨가 거짓말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재성 씨도 그 저한테 이제 유감을 표시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예, 이 내용이 계속해서 우리가 또 다른 또 중요한 아이템을 또 다뤄야 되니까 일단 오늘 강정구 기자님 입장을 여기까지 듣고. 그러니까 이재성 씨가 아니라 이재성 씨가 아니라 이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들이 계속 의혹 제기를 고소하는 한 제가 일단 최혁진 의원이나 그 관련된 방송을 했던 언제 최혁진 의원하고 두 분이서만 같이 출연해서 진실 공방 벌일 용의가 있으신가요? 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내가 한번 자리를 한번 마련을 해볼게요. 꼭 마련해 주시고 네. 저한테 이렇게 반론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당연히 드려야죠. 고맙습니다. 네. 뉴탐사의 강진구 기자 전화 연결해서 어제 그 녹취와 관련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님 오늘 갑자기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어제 놀라고 분노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국회도 바쁘신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들 많이 놀랐어요. 많이 놀라셨죠? 이게 뭔 일이냐 도대체. 저희도 많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는 어제 법사위를 하고 있었고요. 법사위가 끝나갈 즈음에 제가 방송에 있어서 나가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보좌진들이 의원님 큰일 났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이거 필리버스터를 안 한답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안 해?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여러 가지를 합의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발표가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렇게 생각하고 어제 방송에 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 방에, 법사위는 다 몰랐어요, 저희들. 어제 법사위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하고 있는 중에 저는 이제 제 질의를 끝내고 나오는 거고 다 몰라서 법사위 방에 올렸죠. 이 내용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내용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간사가, 왜냐하면 내부에서 있는 일이니까 내부에다 이야기해야 되니까 간사가 전달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고, 간사도 이 내용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또 최고위원이었던 전현희 의원에게 또 여기에 대해서 체크해 봐 주십시오 라고 했고, 전현희 의원도 이 내용 몰랐고 다시 정비할 수 있게 저희가 논의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추미애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다음날 페북에 올리게 됐고, 이성윤 의원 등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저희가 이제 쭉 법사위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김용민 간사를 통해서 전달했고요. 많은 분들이 문자도 오고, 그리고 저는 이제 방송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입장을 정리했고, 그런데 과정 속에서 어제 밤에 늦게 들었는데 이게 당 대표도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내용이다. 그래서 내일 회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회의하고 결렬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근데요, 일단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제 송원석 대표하고 이렇게 협상하고 나와서 발표한 시간이 몇 시쯤입니까? 그 시간을 잘 모르겠네요. 제가 들었던 시간은 7시 반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6시인가에 협상하러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6시. 아니, 원내대표가 협상할 때 혼자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절대로. 그러면 뭐 당의 의견도 들어보고, 특히 법사위 관련된 거니까 법사위원장은 추미애 위원장인데 추미애 위원장도 이런 것은 협상 대상도 아니다라고 올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혼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뜻이냐, 정청래 대표 뜻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기자회견에서 내 뜻 아니다, 당한 거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 뜻도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독단적으로 한 겁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중요한 것은 협상할 수 있습니다. 협상할 수 있고, 그리고 정부 조직법에 관해서 그쪽이 협조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란 특검법, 김건희, 명태균, 건진 특검법, 그리고 또 우리 순직해간 최혜병 수사 외압 특검법이에요. 이와 관련해서는 기간을 연장하고 검사를 증원해서 확실하게 수사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한 내용은, 저도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의원총회에서 전체가 합의한 겁니다. 의원총회에서 그리고 법안을 따로 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당에서 법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그것을 합의했다는 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합의할 내용이 아닙니다.
협상해서 내일 그러면 법안 올리고 필요하면 필리버스터 갑시다. 대신 정부조직법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서 여기 있는 걸 빼다가 붙여서 정부조직법 때문에 얘기됐다 이렇게 나왔는지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러나 오늘 하는 말은 그렇게 이야기가 좀 되었지만 최종 합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마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조직법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통과 못 시킬 일도 없고 없습니다. 그거하고 설사 뭐 서로 뭐 주고받는다 하더라도 주고받을 걸 갖고 주고받아야지 내란 종식을 위한 특검법을 그걸 기간 연장을 안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저에게 기간 연장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나왔을 때 이야기하셨어요. 예.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곳곳을 다 타진했는데 지금 기간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9월 28일 날 끝납니다. 그리고 연장이 한 번 더 있지만 그 연장이 쉽지 않은 거라서 제가 기본 기간을 30일 늘린 겁니다. 그런데 당에서 그냥 연장으로 하자라고 해서 30일 더 보탠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처럼 지금 9월 28일이면 우선 끝납니다. 그러니까 30일 연장 더 해야 돼요. 그리고 또 30일 연장해야지 돼요. 근데 이걸 연장하지 않겠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니 그리고요 다 모든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혼란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서 의원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네. 그나마 좀 마음이 많이 좀 내려갑니다. 우리 국민들 그러시겠죠. 근데요 모든 게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제는요 송원석이가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막말로 너 뒤져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그 송원석 아닙니까? 그래서 자수해라. 그날 아침에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했는데 자수 안 해도 요즘 국민들이 다 찾아내요. 송원석이 이야기한 거 다 찾아냈지 않습니까? 어제 그래가지고 송원석이가 딱 나왔는데 적어도 그러면 오늘은 나 너하고 이야기 못해. 사과해라. 그리고 협상이고 나발이고 하자. 오늘 너 그거 사과하지 않는 한 오늘은 너하고 대화 못해. 이래야지요.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고 한 나라의 원내대표 아닙니까? 야당의. 그리고 어제 그 사람이 야당 대표 연설을 했어요. 야당 대표 연설을 하면서 온갖 막말들을 쏟아냈어요. 그리고 그 전날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그렇게 발언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그때 노상원이 했던 것처럼 저 꽃게밥이 되게 하거나 물속에 빠뜨리거나 어디 가서 죽게 하거나 그랬으면 좋겠다고 한 사람과 그날 저녁 때 웃으면서 그 협상을 해야 되느냐. 그러나 그래도 정치는 웃으면서 만나서 상대를 제압하고 끌고 와야지.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니 얼마나 저희는 당황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조직법은 됩니다. 갑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해서 통과시키고 바로 즉시 시행하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통과시키고 얼마 있다 시행하는 거나 통과시킬 준비들을 계속 가서 얼마 있다 통과된 다음에 바로 시행하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협상의 카드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어제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국민들이 되게 놀라셨습니다. 당원 아니 일반 국민들도 문자도 많이 보내셨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아주 혼란스럽게 문제 지적을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저희들이 소통하지 못하고 발표하게 된 것, 그래서 국민들께 놀라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게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또 소통한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같이 일도 했고 이건 기본 ABC입니다. 주고받을 게 있고 협상할 게 있고 지금은 내란과 관련한 김건희, 최병과 관련한 특검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내용은 의총을 통해서 다 통과된 내용이기 때문에 양보할 내용이 아니었다. 그래서 대통령님은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죠. 일단 어저께 그 뭐 협상됐다 뭐 아니다 뭐 이렇게 돼서 오고 갔던 거 특검 기간 연장 안 하고 수 조금 늘리고 이런 것은 이제 다 없던 일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정리해야 합니다. 없던 일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특검 기간은 어떻게 연장하고 수는 어떻게 인원은 어떻게 늘리고 내란 특별재판부는 어떻게 됩니까? 특검은 9월 28일 날 기본 기간이 끝납니다. 예. 근데 제가 9월 28일 날 끝나는 90일 특검을 120일로 연장을 하는 기본 기간을 연장하는 안을 냈는데 당에서 그러지 말고 그냥 30일 연장하는 거로 따로 하시죠. 예. 그래서 30일이 연장됩니다. 똑같은 얘기이지만 제가 만들었던 안은 기본 기간이 120일로 되는 거고 지금은 90일에서 한 번 연장 30일. 그리고 원래 또 한 번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30일. 그래서 앞으로 6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 9월 28일부터 60일 연장하고요. 그리고 30일이 더 남아있는데 이것은 대통령께 저희가 불가피합니다. 30일을 더 연장해 주십시오. 라고 재가를 받아서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90일이 연장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특검은 최대한 앞당겨서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근데 앞당겨서 일을 처리하기에는 지금 통일교 관봉띠지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건진법사에 있던 관봉띠지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5천만 원짜리 돈다발, 5천만 원짜리 돈다발이 띠지가 없어진 것은 여기에 검찰이 개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수사까지 쭉 나간다면 훨씬 더 많은 일들이,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기간에다가 제가 검사를 30명 증원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수사관 그리고 파견 공무원이 있습니다.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은 검사 1명당 2명씩입니다. 그래서 60명 이렇게 증원시켜놨기 때문에 검사 숫자는 요것을 아마 10명인가를 줄여서 20명, 40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도 원한대로 줄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닙니다. 검사 숫자는 30명, 파견 공무원은 60명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다른 특검들도 그렇게 돼서 기관과 검사 증원, 공무원 증원은 손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란 특검입니다. 내란 특검이 지금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이. 그래서 내란 특검이 기소한 재판에서 그 재판을 영상 녹화, 중계 녹화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밖으로 나중에 필요할 때 녹화가 전부 다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잠깐만요. 어제 그 중계 관련해서도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보면 당초의 법 개정안은 의무적으로 중계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았습니까? 네. 내란 1심 재판은. 네. 그런데 그걸 어떤 식으로 합의를 했냐면 의무적으로는 아니고 뭐 국가 보안이라든지 아주 뭐 그런 부분을 빼고는 뭐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리가? 그것은 저희들이 원래 만들 때였던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주 국가 안위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판단해서 제외한다. 예. 라는 부분은 하나 들어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근데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되지만 혹시나 이게 법원이나 이런 곳에서 제안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무적으로 중계하는 쪽으로 그렇습니다. 가는 겁니까? 의무적으로 중계해야죠. 내란 네. 특별재판부는 어제 아예 언급이 안 돼 있던데 어떻게 되기로 돼 있습니까? 내란 특별재판부는 아직 법안 통과가 된 건 아닙니다. 예. 내란 특별재판부는 법안이 상정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안이 상정되어서 내란 특별재판부는 저희가 법사위 1소위에서 논의를 해야 합니다. 예, 12.3 비상계엄에 대한 특별재판부, 특별이라는 자를 빼고 12.3 비상계엄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특별재판부, 그러니까 과거의 반민특위나 이런 걸 할 때는 헌법 부칙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헌법 개정 사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민특위처럼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12.3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법관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법관은 법률로 정한다. 이 재판부의 법관을 우리가 법률로 정하자는 겁니다. 현재 직위원 재판부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추천위를 꾸려 그리고 현재 있는 판사들 중에 이 법관을 임명해. 그래서 3명의 법관을 임명해서 이 재판부가 이 12.3 비상계엄을
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데리고 오거나 이런 것도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서영교 의원님 개인 의견이 아니고 민주당 의견인 거죠? 민주당에 지금 나와 있는 법안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12.3 비상계엄 전담재판부라고 해서 법률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나와서 그렇게 쭉 설명을 해 주시니까 많은 분들이 댓글로 제가 누구누구라고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역시 그러면서 그때 서영교 의원님 뽑았어야 되는데 막 그렇게 올라오는데 많은 분들이 김병기 원내대표 하는 것에 실망하고 김병기 원내대표 즉각 사퇴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원내대표에서 같이 붙었던 서 의원님한테는 차마 질문을 할 수가 없어서 안 하려고 합니다만은. 하시고 계시잖아요. 저는 사실은 이제 원내대표 경선을 했고 그리고 제가 졌습니다. 여러 가지 뭐 사유들도 있겠으나 그러면 확실하게 그날로 손 바로 들어드렸고요. 그리고 그날 기자회견 잡아서 기자회견장에서 그동안 저를 도와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잘할 거라 믿는다 이렇게 해서 기자회견에서 딱 손도 또 만천하에 공포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원내대표에 출마하려고 했던 것은 제가 최고위원도 하고 당직자를 아주 오래 해봤고 청와대도 있어봤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같이 최고위원을 해보면서 논의를 해온 사람으로서 그리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도 해보고 국회 상임위 간사도 해보고 원내 수석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봐서 원내대표의 자리가 어깨가 무거운 자리입니다. 결정하는데 외롭기도 하고 힘든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겠다고 했지만 그분이 된 이상 그분에게 딱 힘을 실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잘못된 결정을 할 때는 또 빠르게 또 논의해서 또 이렇게 바꿔서 다행이고요. 저는 더 잘하기를 제발 바라고 있는데 국민들의 마음과 또 요구가 있어서 그런 곳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하기를 바라고 저희가 또 수시로 협의해 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퇴해야 된다라는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재명 정부 이제 시작입니다. 그런 시작 속에서 몇 가지 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 과정이 이재명 정부가 더 잘 되고 또 내란을 확실하게 진압하고 범죄를 확실하게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또 모두가 힘을 합쳐 나갈 수 있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래도 서영교 의원님 나오셔가지고 쭉 정리를 해 주시니까 네. 이만큼 올라왔던 것이 이만큼 내려갔습니다. 예. 정말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애청자님들, 국민들이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막 아주 막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법사위도 오래 하고 협상을 많이 해봤잖아요. 예. 제가 세잖아요. 다 따라오잖아요. 센 언니죠. 네, 센 언니예요. 근데 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럴 때 싸움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야당도 충분히 설명해 주면 되는 겁니다. 충분히 설명해서 이번 특검은 특별히 이런 거예요. 특별히 이런 건데 이번에 필리버스터 하지 마세요. 왜? 이번에 필리버스터를 하면 우리의 장이에요. 우리의 장이에요. 저쪽이 막으려고 필리버스터 하는데 제가 나가서 다 할 거거든요. 예. 법사위에서 다 나가서 다 할 거거든요. 우리의 장이에요. 그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필리버스터 하면 그쪽이 불리해요. 불리하니까 지금은 그냥 협의하고 합의된 채로. 그리고 또 송원석 의원 그런 나쁜 말 했잖아. 적당하게 하고 이렇게 가. 이렇게 하고 정리해 나가는 게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그거 여쭤보려고 모셨는데 네. 오신 김에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그 개혁 입법 청문회 관봉권 띠지 관련해 가지고 정말 그거 보면서 검사들 썩은 건 알았는데 검사가 썩었다고 저렇게 밑에 있는 말단 수사관들까지도 저럴 수 있나 국민들이 놀랬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이제 증인으로 불렀잖아요. 부르면 안 나옵니다, 보통. 그런데 검사가 둘이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 남부지검의
이 돈다발. 예. 이 돈다발입니다. 이 돈다발. 예. 이 돈다발. 비닐로 다 쳐져 있잖아요. 네. 꽁꽁 동여매가지고 모양이 딱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나오라 그랬더니 검사가 둘이 나오고 수사관이 둘이 나오겠다는 거예요. 오호, 이거 봐라. 나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거 무장하고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무장하고 나와서 아니거든요. 판 뒤집으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또 철저히 준비를 다 했죠. 철저히 준비를 했는데 판 뒤집으려고 나온 그 자들이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준비는 해서 자기네끼리 모의도 하고 답안지까지 만들고 네. 다 준비하고 사전에 다 이야기하고 너는 무슨 얘기 다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빤빤히 깨져서 그리고 그 수사관을 부르긴 또 처음입니다. 예. 근데 이 수사관들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네가 아니면 저희는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한 내용인데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모른다고 했다가 기억이 없다로 전부 다 끝내버리고 그리고 자기네가 만든 걸로 거짓말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만천하에 그대로 알려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얘기하십니다. 검사가 수사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일말의 미련을 가졌었다. 수사관들이 수사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일말의 미련을 가졌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가장 주요한 보직에 있던 남부지검의 주요한 보직에 있던 검사와 수사관이 저렇게 큰 범죄에 가담해서 돈을 풀어 헤쳐버렸구나. 그리고 나와서는 걸렸더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왜? 그 거짓말을 하면 자기 검사들이 또 봐줄 거라고 생각하는 자기네 이너서클이 있었구나. 이게 만천하에 드러난 날인 거죠. 서 의원님 질의하시는 영상이 유튜브 아주 폭발적으로 조회수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 재미있게 봤는데 내가 말이야 기재위도 있었고 한국은행도 다 알고 말이야 막 이렇게 막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속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그러니까요. 모든 국민이 있는 앞에서 거짓말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거죠. 제가 보기에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고 자기네도 윗사람의 지시는 있고 자기네는 벗어는 나야 되겠고 그래서 그 거짓말이 온 세상에 다 드러나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로 기재위에 있어갖고요. 한국은행도 갔다 왔고요. 그리고 조폐공사도 갔다 온 사람이고요. 그리고 동네에 있는 새마을금고까지 전화를 해서요. 제가 전부 다 알아보고 물어보고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 돈은 만들어서 보내면서 어디로 만들어 보내는지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에서 돈을 줄 때는 누구한테 얼마를 어떻게 줬다는 게 1,000만 원만 줘도 다 나온다는 거예요. 현금으로 줄 때는 특히나. 그러면 어디로 갔는지가 다 나오는데. 이희동 차장검사인가? 그 친구 눈가를 이렇게 막 굴리면서 그 거짓말 하다가 들통났잖아요. 네. 뉴파티 모른다고 했다가 지 입으로 브랜드 뉴파티 이야기 하는데 난 참 그런 걸 보면서 그래 너네들이 참 큰일 한다. 왜 검찰을 없애야 되는지 이렇게 몸으로 보여주는구나. 제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싶었어요.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걱정을 좀 사실은 하거든요. 검사를 기소청, 중수청으로 나누면 혹시나 그리고 국민들이 범죄를 호소할 때 그 호소할 창구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좀 했는데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국민이 호소해도 들어줄 사람들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지요. 이거는 어떻게 상설특검으로 풀어야 될까요? 관봉권 띠지 사건은? 저는 이 부분 자체를 현재 특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특검에게 찾아갔습니다. 가서 김용민 의원하고 찾아서 이걸 들고 갔죠. 이거 들고 가서 특검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특검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018년 돈이라고. 근데 여기는 2022년 5월 13일 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2022년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대통령 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윤석열에서 나온 돈일 수 있고요. 김건희하고 윤석열에게 보내달라고 어디서 건진에게 준 돈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수사는 바로 특검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검이 이건 조직적으로 은폐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특검 범주에 들어가는데
특검법 2조 1항 14호에 들어 있습니다. 예. 왜? 제가 그 법 만든 사람이거든요. 2조 1항 14호에 수사를 하다가 공무원이 수사를 은폐하고 조작하고 숨긴 경우에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예.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특검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설특검도 있기 때문에 상설특검에 넘기면 새로운 사람들이 구성돼서 또 잘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합의한 내용 가운데 그런 것도 들어있었어요. 나경원 법사위 간사 선임해 준다도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걸 왜 거기서 결정합니까? 그러게요. 법사위에서 해야 되지. 왜 거기서 결정? 제가 오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간사로 왔습니다. 예. 왔는데 법사위에서 간사 선임 절차를 밟으려고 했으나 우리 법사위 안에 이춘석 의원이 무소속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춘석 의원이 다른 데로 가시고 우리 당에 전용기 의원이 오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국민의힘이 요거는 받아먹고 요거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돼요. 같이 두 개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안 받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간사 선임을 이거랑 같이 연동해야 되니까 내려놓게 된 겁니다. 그랬는데 이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이 와서 분노하면서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걸 여러 번 하잖아요. 자기는 서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나치 독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씨 독재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말들을 쏟아내놨으니 무진장 쏟아내놨고 그리고 나경원은 맞지 않아요. 법사위 간사로.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이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 사이에 우리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나가고 우리에게 합의를 안 해주니까 무소속의 최혁진 의원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사연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경원 간사가 하고자 한다면 사과를 하고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와서는 자기 건과 관련해서 얘기하지 말아야 해요. 그 패스트트랙 때문에 한동훈한테 가서 자기가 빼달라고 그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여기 와서 그걸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차단하고 정리해야지 되는데 그런데 넙죽 나경원 간사 선임한다 이렇게 하니까 법사위에 있던 사람들은 황당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랑 다시 협의해서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결정은 그러면 최종 안 났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저희랑 얘기한 게 아직 없습니다. 예. 예. 법사위 위원장하고는 얘기해야죠. 그렇죠. 추미애 위원장하고. 참나. 6선씩이나 돼갖고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5선씩이나 된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법사위원장하고 간사하고 얘기하고 그럼 법사위원장과 간사께서 우리들하고 상의합니다. 네. 최혁진 의원이 이번에 들어왔는데 네. 엊그제 우리 인터뷰를 어제 했나? 아주 상당히 의욕이 좀 충만한 것 같던데. 네네네. 이게 무소속끼리 교환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이춘석 의원 자리에 최혁진 의원이 들어온 거죠. 국민의힘은 우리 당 사람 안 받으려고 하다가 더 센 사람이 들어오게 된 거고요. 예. 그리고 목소리가 아주 크고 오자마자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 나경원 의원의 가족사의 과거까지 싹 드러내버린 거예요. 나경원 의원의 부군이 나경원 의원 관련해서 박은정 의원에게 기소 청탁을 합니다. 박은정 의원에게.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과 박은정 의원이 과거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기소 청탁한 걸 박은정 의원이 안 받은 거죠. 예. 그 얘기를 최혁진 의원이 와서 또 전부 다 온 세상에 알리더라고요. 끝으로 최혁진 의원이 요즘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 김충식 관련이거든요. 쭉 거기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김충식 관련해서는 이거는 별도의 특검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충식에 대해서 저희가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김충식의 수첩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진짜 수첩을 보고 싶다. 그래서 그 수첩을 보고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김충식이 그동안 고비고비마다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김충식이 뭐라고 중요한 역할을 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수첩에서 나온 것과 김충식의 과거를 보니까 김충식이
최은순이 중요해서 김충식이 붙은 게 아니라 김충식이 최은순을 붙인 거 아닌가? 이럴 정도로 중요한 인물 같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그러니까요. 있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최은순의 판사였던 사람과 김충식이 땅을 같이 소유하고 등기가 같이 되어 있다? 전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봐야지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이재명 대통령의 목에 칼을 찌른 자 예. 김진성. 예. 그때도 아주 의문투성이었잖아요. 예. 칼을 찌르고 그 피투성이인 장소를 물로 씻어내는 경찰. 그런 표현은 직접 쓰지 마세요. 예. 몸서리 쳐져. 그걸 물로 씻어내는 경찰. 저 경찰 뭐지?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원인데 그 당부를 내주지 않겠다고 하는 국민의힘. 이건 뭐지? 이 사람은 왜 그렇게 훈련을 하고 연습을 했을까? 돈은 어디 나왔을까? 그날 그 사람을 그 현장에 태워다 준 벤츠 차량은 누구 거지? 예. 세계로 사람 거고. 이번에 세계로 교회 심연보 소년보. 구속됐잖아요. 구속됐죠. 예. 이 과정 속에서 이게 거대한 음모와 공작이었구나라고 하는 게 드러나면서 저는 꼭 관심 갖고 예. 봐야 하고 추적하고 수사해야 될 인물 대상이다 이렇게 필요하면 생각합니다. 특검도 해야 된다. 그게 커진다면 당연히 그래야죠. 예. 아니 어제 최혁진 의원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쭉 듣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건진이 나오면서 천공은 우습게 돼버렸잖아요. 천공 어디 갔어요? 천공 어디 갔어요? 근데 건진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김충식이 더 어마어마한 존재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천공 명태균이 나오자 없어졌어요. 명태균 어디 갔어요? 건진이 나오자 없어졌어요. 건진, 김충식 지금 김건희 전부 다 어마어마한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하나 더 했던 건 그거잖아요. 쌍방울. 예. 쌍방울의 KH 배상윤. 저 멀리 캄보디아에서 SBS랑 인터뷰합니다. 이재명이 이게 북한하고 자기네가 한 돈벌이 사업인데 거기 이재명 도지사가 어떻게 끼어듭니까? 이재명 도지사랑 관계가 없습니다. 라는 발언을 하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윤석열, 김건희, 권성동, 이철규, 조경식, KH의 배상윤 그리고 또 김성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는 이 조직. 저는 이것을 권력, 정치, 부패 스캔들 이라고 제가 어제 명명을 했습니다. 권력, 정치, 부패 스캔들. 정권, 정치, 부패 스캔들.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그 큰 틀 속에 이거 넣어서 전부 다 크게 수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검의 수사기간이 연장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특검에 새로운 검사들이 들어와야지 되는 뭐를 겁니다. 축소원이 뭐 연장을 안 하니 그따위 얘기를 해가지고 국민들 속을 뒤집어 놓냐 이런 말이에요. 네. 아무튼 국민들이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다는 건 너무 잘 아시겠지만 당에 가서 잘 좀 전해 주십시오. 네. 예. 저희가 의원총회가 지금 긴급하게 잡혔습니다. 예. 그래서 가서 얼른 가셔야 아까 되겠네. 그 내용을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검법은 더 이상 그렇게 야합하지 않고 결렬했다고 하니까 결렬시키고 제대로 된 특검법 가고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저들이 어떤 못된 짓거리를 했는지 저희들이 낱낱이 다시 한번 국민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검찰은 기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검찰에 가서 내 사연을 하소하기가 쉽겠습니까? 중수청에 가서 하소연하기가 쉽겠습니까? 중수청이 훨씬 더 국민 여러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겁니다. 기소도 하느라 수사도 하느라 이랬던 사람들이 수사를 잘하겠습니까? 기소는 기소청에 맡기고 수사만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더 수사를 잘하겠습니까? 중대범죄수사청이 더 수사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범죄자는 중대범죄수사청과 지금 국수본이 확실하게 수사해서 범죄로부터 시달리는 국민을 안전하게 하고 나쁜 범죄자들은 싹 다 잡아들이고 예. 그렇게 해서 훨씬 더 나은 대한민국 이제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 잘하는 서영교 의원님이었습니다. 정치 쇼커님 내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영교 의원님 꼭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화이팅 하셨습니다. 자, 서영교 TV 구독해 주시라고 손으로 표시를 하셨습니다. 후원 계좌 위에 있어요. 서영교 TV 구독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번 입법청문회에서 서영교 그 영상들이
뭐랄까 폭발을 해가지고요. 예. 100만 뷰 넘는 것만 모았는데 5,500만 뷰가 넘었고요. 그럼 100만 뷰 안 되는 것까지 다 넘으면 1억 뷰 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영교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영교 TV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다음 주에 뵙죠? 네. 예, 고맙습니다.